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나름 넉넉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특별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은 항상 챙겨주셨죠. 아버지는 중소기업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동네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셨어요. 두 분 모두 성실하게 일하셨고 저와 남동생을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저희 집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부모님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죠. 제가 들어간 회사는 중견 광고 대행사였어요. 업무는 고되었지만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어요. 김준호, 지금의 제 남편이죠. 준호는 디자인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성격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죠. 야근하는 날이면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1년 정도 회사에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준호의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무뚝뚝하시지만 따뜻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시는데 눈빛에서는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가족의 재산 상태를 캐내는 질문을 하셨어요. 불편했지만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준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는 사실 준호의 친엄마가 아니라고 했어요. 준호가 5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준호가 10살 때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동생은 시어머니의 친아들이라 특별히 더 애정을 쏟으신다고 했어요. 이런 배경을 알게 되니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 마련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서울의 집값은 하늘을 찔렀고 저희 둘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준호가 시부모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동생 대학 등록금과 적금 때문에 빠듯하다는 핑계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셨죠. 결국 저희는 제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고 아버지께서 정말 기꺼이 도와주셨어요.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 저희가 모은 돈과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준호 씨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저도 최선을 다해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져 갔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물질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첫 추석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준비한 명절 선물과 용돈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셨어요. 30만 원의 용돈이 너무 적다며 옆집 며느리는 50만 원씩 드린다고 비교하셨죠.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준호가 급히 나서서 대출 상환 중이라 빠듯하다고 변명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돈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집에 놀러 오실 때면 우리 집 가구나 가전을 보며 가격을 물어보시고 시댁의 냉장고가 고장났다며 저희 보고 새 것을 사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남편은 중간에서 곤란해하며 저에게 참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했죠. 저는 참았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그의 가족도 존중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시동생이 군대에 가게 되자 매달 용돈을 보내라고 하셨고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에는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셨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시동생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시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어느 주말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시동생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신혼집 마련 문제로 고민이라고 했어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갑자기 저희더러 2억을 보태라고 요구하셨죠. 저는 너무 놀라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동생이 전세나 월세로 시작해도 될 것 같다고 제안했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저를 직접 겨냥해 말씀하셨어요. 제 부모님이 돈이 많다며 저희가 이미 집이 있으니 동생을 도와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저희도 아직 대출 갚고 있는 상황이라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요구라고 말했죠. 우리 결혼할 때는 아무 도움도 안 주셨으면서 왜 시동생 집 마련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어요. 몇 주 후 남편은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으셨다고 해요. 한 달 후 또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저희를 초대하셨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바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계좌 보낼 테니 당장 2억 입금해라. 그 순간 제 머리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난 3년간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탓하던 순간, 가전제품을 사달라고 요구하던 순간, 그리고 항상 돈돈거리며 저를 불편하게 했던 모든 순간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결혼할 때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왜 시동생 결혼한다고 우리더러 2억을 내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에게 대든다며 화를 내셨어요. 제 부모님이 돈이 많다는 걸 다시 언급하시며 그깟 2억이 뭐가 아까워서 라고 소리치셨죠. 시어머니가 제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돈은 제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결혼할 때 도와주셨지만 그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신 거라고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우리 결혼할 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셨으면서 지금 와서 시동생 결혼한다고 우리더러 2억을 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치셨어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며 돈을 안 주면 남편과 저를 가족에서 내쫓겠다고 협박하셨죠.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네 아들 네가 챙겨. 미친 거 아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도 놀랐지만 이미 참을 인내심은 모두 바닥난 상태였어요. 방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시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고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미영이의 말이 맞다며 우리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셨으면서 동생 결혼한다고 우리더러 2억을 내라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대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남편 보고 어머니를 버리는 거냐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남편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냐며 감정에 호소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항상 동생만 예뻐하시고 자신에게는 차갑게 대하셨던 것을 언급하며 자꾸 이런 식이면 연을 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차별받으면서 자랐고 시어머니는 항상 동생만 예뻐하셨다고요. 심지어 내 엄마가 널 버리고 갔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말하더군요.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그를 위로했어요. 또한 오늘 저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몇 번 전화로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면 찾아뵙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시어머니의 성격을 보고 도저히 결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특히 남편과 저의 일을 전해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시동생은 전화로 저에게 사과했어요. 자신도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형을 차별하는 모습도 항상 마음에 걸렸다고 했죠. 이번 일로 많이 반성하게 됐다며 남편과 저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동생의 사과에 저희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시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시는 정도였죠.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지금 딸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저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저희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시동생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남편은 동생을 위해 조언도 해주고 가끔 만나 식사도 한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희를 원망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은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과격한 행동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저희는 서로를 지지하며 작지만 행복한 우리만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일은 가끔 악몽처럼 떠오르지만 그 경험이 저희 부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갈 거예요. 누군가의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저희 부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